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금일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지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AI 관련 테슬라의 급진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일도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로보택시를 이제 모두에게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옵티머스가 깜짝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이 점도 오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장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하루 종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정말 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4.3%까지 올라갔던 게 4.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유가도 63불대에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건 고용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9월 5일 금요일장에는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있는데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에 민간 기업인 ADP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ADP 8월달 민간 고용 수치가 어제 프리마켓 때 나왔었어요. 어제 한국 시간 저녁 9시 15분에 나왔는데 8월 ADP 민간 고용이 5만 4천 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측치가 7만 3천 건이었는데 이를 밑돌았고요. 이전이었던 7월달 수치가 10만 6천 건이었어요. 거의 증가폭이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최근 2024년이라든지 2025년 초반과 비교를 해보아도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용이 떨어졌다라는 것, 뭔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는 95.4%였는데 오늘 97.3%로 또 뛰어 올랐어요. 97.3%는 이제 100%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정말 9월 17일이 되면 올해 첫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9월 5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실제 오피셜 8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물론 ADP 민간 고용이 낮게 나온 만큼 이것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8월 PPI 지수와 8월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것 역시 금리 인하 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이 ADP 민간 고용 차트를 보면 확실히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추세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주의장은 물가도 물가지만 고용을 좀 더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PPI 지수라든지 CPI 지수라든지 이러한 물가 지수가 미 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97%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가가 높게 나와서 이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한국 시간 9월 18일 FOMC 회의까지는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이 FOMC 회의 전까지 오히려 9월 증시가 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서 0.98% 상승한 21,707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정고점이라 볼 수 있는 21,800선을 뚫어주면 좋겠는데 최근 차트 모습을 보면 21,000선에서 21,800 사이의 박스권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나스닥의 향방은 9월 18일 FOMC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아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도 오늘 1.33%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338.53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들이 지속 발현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최근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공개를 했고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AI 회사로 자리매김할 강력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였죠. 전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겠다라고 비전을 발표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옵티머스가 이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의 80%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있는데요. 지금껏 있었던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가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30조 달러까지 이르를 것이다. 지금보다 3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날 뭔가 새로운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었었어요. 자, 이는 일론 머스크가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일스포스 CEO인 마크가 아무래도 기가 텍사스 또는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AI 연구소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포스팅을 했는데 어제 이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하지만 이 영상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옵티머스에게 콜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자,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데 10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콜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걸음을 시작하자 매우 천천히 할아버지처럼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옵티머스 손이 뭔가 기계가 아니라 석고상과 같이 사람의 인간의 손을 닮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손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 손이 옵티머스 3세대의 손인지 아니면 그냥 모형을 달아놓은 곳인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특히 이 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거의 인간과 비슷한 자유도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손가락 관절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쟁자들이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커버이다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모델이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3세대 버전은 인간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최대한 인간과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손가락, 특히 사람 손을 닮은 커버가 들어갈 것 같긴 해요. 특히 이 옵티머스가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피규어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은 날 식세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비교 평가하면서 옵티머스가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접시가 쌓여 있는데 이 접시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접시를 잡는 굉장히 고난이도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못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동작이 빨라요. 물론 인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본 영상에는 뭔가 인간과 상호 교류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기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옵티머스도 많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어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에서는 인간의 명령에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모습이 모두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피규어 AI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물론 오픈 AI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이 과연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되겠는데, 이미 테슬라의 3세대 옵티머스는 대량 양산을 생각하고 만드는 모델이고요. 내년 2026년이 되면 최소 10만 대에서 16만 대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피겨는 물론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이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미 수많은 엔비디아 GPU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를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시킨 상황이에요.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최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뭔가 비꼬는 듯한 포스팅을 하나 올리기도 했어요. 자, 첫 번째 스텝은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스텝 2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냐. 자, GPU를 만들어서 어떻게 AI를 발전시키고 이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자, GPU는 많이 샀지만 피지컬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미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컨셉 모델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그리고 그 설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옵티머스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동안 북중미 월드컵, LA 올림픽과 같은 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 이 이벤트에 테슬라의 AI 기술이 굉장히 큰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아무래도 옵티머스보다는 로보택시가 되겠죠. 글로벌 관광객들이 미국을 찾게 되면은 일단 로보택시를 먼저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 제가 강세 요인 많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여태껏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에게만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상승에 이 소식 역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로보택시 앱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인비테이션 레터, 즉 초청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게 되면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일단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로보택시가 그렇게 큰 플릿, 즉 차량 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 본인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액세스는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로보택시를 보급을 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로보택시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승차 공유는 우버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버보다 같은 거리면 비용이 거의 2분의 1 수준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가격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굳이 싼 테슬라 로보택시가 있는데 우버를 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소수의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로보택시 사용 경험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 앱이 오스틴에만 공개가 될 줄 알았는데 미국 전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자,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서 로보택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입을 했더니 이 대기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왔고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승차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아쉽게도 운전석에 누군가 있어서 감독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는 동승석, 그러니까 보조좌석에 안전요원이 있고,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 즉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죠. 물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굉장히 또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should be no safety driver by end of yea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 되면 안전요원 동승자는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는 2월 22일에 발표가 되었었어요. 잠깐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지만, 자, 이내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나오면은 즉 뭐 400불까지도 곧장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 이유가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나왔지만 안전요원이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사람이 앞에 타고 있다라는 건 우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 이제 안전요원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안전요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to be extra saf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로보택시 자체도 충분히 안전하지만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서 동승석에 안전요원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올해 연말이 되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요원이 사라진다라는 건 자, 이 로보택시가 거대 함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전요원이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겠죠. 앞으로 로보택시를 뭐 100만 대 이상 보급을 해야 되는데 100만 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올해 연말에 안전요원이 사라진다라는 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거대 함대로 나갈 예정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미국인 절반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미국 전역에 최소한 10만 대 이상,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면 100만 대까지도 로보택시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게 있어서 엔비디아 모먼, 챗GPT 모먼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챗GPT 서비스가 시작이 되자 엔비디아는 주가가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고 현재는 170불대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엔비디아도 챗GPT 모먼이 오기 전에 이렇게 도움닫기 구간이 있었어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테슬라 와 같이 엔비디아 역시 횡보디아 소리까지 들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챗GPT 모문의 초입과 굉장히 닮은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구간을 잘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모먼, 즉 챗GPT 모먼인 누주조 내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테슬라를 매집할 기회는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와 미국 주식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트라운 TV 멤버십 가입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